시작은 13번부터 보겠습니다. 39쪽에 13번. 자, 잘 보이지? 자, 수익선 위에 4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가 각각 루트 2 플러스 1, 루트 5 플러스 1, 2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하나다. 이때 A, B, C, D에 각각 대응하는 수를 찾자.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먼저 각각의 수들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무리수의 위치부터 파악하자고 했지. 뭘 이용해서? 제곱수들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에서 루트 2라는 것은 루트 2는 제곱수 루트 4 넣은 거, 루트 안에 제곱수 넣은 루트 1과 루트 4 사이 분류 이랬었지. 그래서 루트 2가 결국 1과 2 사이에 있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루트 2 더하기 1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에 1을 더한 거랑 같지. 그럼 2와 3 사이네. 그럼 루트 5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루트 5라는 것은 루트 4보다 크네. 근데 루트 9보단 작네. 그럼 따라서 루트 5 역시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2와 3 사이군요. 이걸 이용해서 루트 5 더하기 1이 루트 5의 범위에서 양변에 1을 더해서 3과 4 사이에 있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2 빼기 루트 2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 2의 범위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마 2와 마 1 사이 방향 바뀌지? 거기에다 양변 2를 더하면 0과 1 사이에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수 역시 마이너스 루트 5가 마 3과 마 2 사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는 마 2와 마 1 사이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어디 있는지 보면 되겠지. 보니까 각각 A, B, C에 대응한 수는 일단 루트 2 더하기는 2와 3 사이니까 C가 루트 2 더하기 1이네. 그 다음에 루트 5 더하기 1은 3과 4 사이니까 D가 루트 5 더하기 1이네.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2는 0과 1 사이니까 B였네.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와 마일 사이니까 얘가 즉 A가 1 마이너스 루트 5였네. 이렇게 4개 찾을 수 있겠지. 대응하는 수.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도 괜찮지? 14번으로 넘어갈게. 자, 그럼 넘어갈게. 자, 14번에 2번. 일단 14번에 1번에서는 PQ에 대응하는 수는 찾았을 거야. 왜냐하면 B를 기점으로 A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서 판단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P라는 건 2 마이너스 여기선 한 칸에 세 칸이니까 루트 10이고 Q라는 애는 2에서 마찬가지로 루트 10이니까 그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10이지. 그치? 그럼 이 사이에 있는 P와 Q 사이에 있는 아무 무리수 3개나 다 말하면 되지. 그치? 이건 뭐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 사실. 나라면은 좀 양채같이 쓸래. 어떻게 양채같이 쓸 수 있냐? 루트 2 들어가 있지. 이 사이에. 루트 2 한 1보다 크니까 2쯤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걔 역시 근데 마이너스 루트는 살짝 애매하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물론 판단해도 돼. 판단해도 되는데 번거롭잖아. 그럼 2분의 루트 있어도 되지.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사실 양체같이 써도 돼. 왜냐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안전빵으로만 골라줘도 되잖아. 그치? 각각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찾아줘도 아무 문제 없어. 물론 답에는 뭐 2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5, 2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걔네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자,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 자, 결국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찾는 것이 메인 테마지. 우리가 제곱근 표라는 것도 결국 그 제곱근의 값을 유추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루트 5.83의 값 찾고 2.456이라는 값이 되는 제곱근이 뭔지를 찾아주면 되겠다. 얘는. 그럼 루트 5.83을 읽는 방법이 왼쪽에서 5.8 찾고 위에서 3 찾아서 둘이 이어주면 가로 세로 이어주면은 2.41로 이었네. 결국 a라는 값은 2.41로네. 그치? 그 다음에 2.456이 나오는 애가 누군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네. 그럼 그 말은 뭐야? 6.0과 3이 만나는 거니까 얘는 6.03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네. 그치? 6.03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네. 따라서 이게 루트 b니까 루트 b가 루트 0.03 b는 6.03이네. a는 2.4155 그러면은 둘이 더해보면 8.445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값을 찾을 수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자. 이제 질문은 받은 건 끝났는데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니? 그 전에 괜찮니? 자, 그러면은 없으면 이어서 질문 나가겠습니다. 얼른 달려. 고민 중이야. 물론 우리가 테스트를 안 봤으면 하나만 나가고 천천히 하면서 여유있게 나가도 되겠지. 너희들에게도 숙제가 있잖아. 그치? 나에게도 숙제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양을 나가야 돼. 너무 많이 썼네. 고민 중인 게 하나만 나갈지 아니면은 2개 나갈지. 왜냐면 어제까지 내가 굳게 마음을 먹었거든. 내일은 기필코 2개 나가야지. 일단은 그러면은 2개까지 못 나가서 1.5개 이렇게 나가도 되니까. 시간 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하자. 우리가 좀 빡빡하다 했잖아. 저번에 내가 이해했던 대로 일정이.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선생님 수업 듣다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천천히 나가고 그래도 따라오네 하면은 적절히 템포를 맞춰서 나갈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42쪽으로 봅시다. 42쪽. 자, 42쪽 보면은
제곱근과 나눗셈이라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땐 어떻게 하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제곱근끼리 더하고 빼고는 아직 뭐 배운 건 없어 사실. 복사. 됐다. 복사. 자, 보자. 그럼 뭔 말이냐? 제곱근끼리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지?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A가 양수, B가 양수고 M, N이 유리수야. 그런 상황이라면 루트 A라는 것과 루트 B라는 것을 곱했을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니? 라는 거거든. 그럼 그거는 안으로 넣어서 루트끼리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요렇게 루트끼리 합칠 수 있다. 그래서 곱셈 기호까지 생략해서 루트 AB로 계산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사실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두 번 곱하면은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 루트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겠지. 교환 법칙에 의해.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B가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따지고 보면 얘네 둘만 보면은 똑같은 거 두 번 곱했더니 A 곱하기 B가 됐다는 건 A 곱하기 B의 즉 A, B의 제곱근이 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겠지. 이게 이유야. 그래서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루트끼리 있으면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서 한 번에 루트 씌우면 되네. 이거야 결국. 뭐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고. 자, 알겠지? 자, 그리고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확장했을 때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이런 경우 루트 a에 n 곱해져 있고 루트 b에 n 곱해져 있으면 mn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근호 밖은 근호 밖끼리 근호 안은 근호 안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야. 배울 거는. 제곱근의 곱셈은. 그리고 루트 안의 것끼리는 루트 안의 것끼리, 루트 밖의 것끼리는 루트 밖의 것끼리 계산하자. 곱할 때는.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그럼 곱셈은 사실 나눗셈의 무슨 말이야? 나눗셈은 역수시킨 곱셈이잖아. 그럼 곱셈이랑 똑같아. 결국에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거든. 나눗셈도. 자, 그럼 제곱근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 나눗셈은 그냥 역수시킨 다음에 곱셈 시킨 거니까 곱셈에서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42쪽 피면 돼, 저리. 그럼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얘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 곱해서 루트 B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라 쓸 수 있다. 근데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걸 합칠 수 있다는 것이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쓰자면 루트 b분의 루트 a를 두 번 곱했더니 같은 걸 두 번 곱해서 b분의 a가 나오므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b분의 a 나오는데 그러면 b분의 a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네. 루트 b분의 a와 같다고 한 번에 합칠 수 있는 거. 이게 이유야. 한 번에 합칠 수 있는 이유가. 자, 여기 왜냐하면이라고 써놓은 것까지 적어주면 되겠지. 자, 채원이 다 적었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루트 A, 루트 B 앞에 유리수가 곱해져 있어도 n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도 역수를 취해서 누구의? n 루트 B에 n 루트 B분의 1로 곱하면 n 루트 B분의 n 루트 A니까 루트끼리는 합쳐서 써도 된다. 이렇게 합쳐서 쓰는 거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나눗셈 역시 잠금을 해놓고 나눗셈 역시 근호하는 근호한끼리 근호밖끼리 계산하면 된다.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니? 자, 그러면은 개념 2 짚어보고 가자. 얘는 뭔 말이냐? 결국 근본은 개념 1에서 배웠었던 개념 1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야. 개념 1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뭘 깨달을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 그럼 근호 밖에 있는 양수는 제곱하여 근호 안으로 넣을 수 있다. 왜? 우리가 a 루트 b 이런 수들을 우리가 방금 봤었지. n 루트 a, n 루트 b 똑같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a 루트 b를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근호 안의 수끼리의 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곱끼리는 합칠 수 있지. 루트 안의 곱끼리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곱셈 기호생략을 할게. 그리고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곱셈과 나눗셈에서 배웠으니까 곱셈 나눗셈 보는 거지. 그러면 b분의 루트 a라는 건 역시 이런 꼴이면 b가 루트 b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합쳐서 쓸 수 있다. 루트 b제곱분의 a로. 이 의미야.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하거든. 사실 1번은 그렇게 물론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2번엔 별표를 쳐야 돼. 왜 그러냐? 근호 안의 수의 제곱인 인수를 갖는 경우 이를 근호 밖으로 꺼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루트 a제곱 b 같은 애들은 a제곱은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꺼냈을 수 있겠지. 대신에 여기에서 둘 다 조건이 a, b 둘 다 양수여야 돼. 1번, 2번 케이스 다. a, b 양수일 때 a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니까 a 루트 b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 루트 b제곱분의 a면은 그것은
루트 b제곱이 b니까 b분의 a, 루트 a로 꺼내 쓸 수 있다. 제일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꾸로 한 거 아닌가요? 거꾸로 한 거 맞아. 거꾸로 한 거 맞는데 왜 중요하다 했냐? 나중에 답을 쓸 때 예를 들어 이런 숫자 생각을 해보자. 2루트 2 루트 8 같은 애들은 사실 2의 세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루트 씌운 거랑 이그젠플로 생각을 해. 2루트 2라고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인 인수를 가질 때 그걸 밖으로 안 꺼내놓으면 틀리게 돼. 답을 표현할 때. 아니 루트 8이랑 2루트 2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맞는데 나중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서 답을 2루트 2라 써야 되는데 루트 8로 썼을 때 감점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 왜? 근호 안의 제곱인 인수의 경우 완전히 밖으로 꺼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근호 밖으로 꺼내서 써줘야 돼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알겠지? 어떤 느낌인 거냐면 동류항 정리 안 한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밖으로 꺼내줘야 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분모의 유리화 가장 이 단원에서 아름다운 개념 가장 아름다운 개념이에요. 분모의 유리화란 자 적으세요.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각각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이야. 그냥 노란색 정도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 적어보자. 분모 분자의 같은 무리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거. 분모의 근호가 있을 때 또 의미상으로 써주긴 해야겠다. 자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루트 b분의 루트 a 같은 애들을 분모의 무리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친대. 그럼 얘 왜 할까? 기껏 분모 루트끼리 근호 무리수끼리 제곱근끼리 나눗셈 해놓고 왜 분모를 다시 유리수로 고칠까? 그치 내가 알지 네가 알지 내가 알겠냐라는 생각을 할 거야. 삼상 처음 배우니까 사실 이거는 삼상 배웠던 친구들도 사실 분모의 유리화를 왜 하냐고 하면은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없을 것 같아. 왜 하냐면은 왜 배우냐? 귀찮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대소관계를 찾기 위함. 야,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 같은 수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갖는 수니 실수인 건 확실하지. 그치? 근데 몰라 정확히. 왜냐면 루트 2가 어느 정도 크기 되는지를 루트 2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알지만 루트 2분의 1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은 자 적으세요.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루트 a분의 b 꼴이면은 그거를 양변이라 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무리수, 분모가 되는 그 무리수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a분의 루트 a를 곱했으니까 똑같겠지 분수 자체는. 그러면은 a분의 b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된다. 요거 적으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건 어떤
정도의 크기의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유리화해 봤을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라는 수군요.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2는 루트 2가 대략 1.414 정도니까 0.7 몇 정도의 수겠구나 판단이 가능하지. 그치. 얘는 얼추 가까울 땐 물결을 많이 쓰거든. 0.7, 1.414니까 0.7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수가 어느 정도 크기의 수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래서 배웁니다. 분모의 유리화하면. 알겠지?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 분자에도 그 수를 곱해줘야 돼. 분모에만 유리화해야지 하고 곱하면 큰일 납니다. 그 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보자.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 이건 뭔 말이야? 봤는데 우리가 제곱근 표에서는 아까도 4.83 그런 값들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 4.83의 제곱근 표 값으로 루트 483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 뭔 말이냐? 얘는 요 개념을 읽는 것보다 문제에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적용하는데 결국 얘의 핵심은 얘 적을 필요도 없어. 제곱근 표에 없는 제곱근 값은 10의 짝수 거듭제곱을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세요. 10의 짝수 거듭제곱을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47쪽 보자. 10의 짝수 거듭제곱으로 묶어 생각이라 쓰면 돼.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47쪽. 문제를 가리면 안 되지. 1-1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 1-1 보면은 다음을 만족하는 두 유리수 AB에 대해서 2A 더하기 B의 값 찾자.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제곱근의 곱셈 활용하자 이거지. 그럼 2A 더하기 2B를 먼저 생각해보면 그 값은 근데 여기에서 2A 더하기 2B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 A, B가 각각 복잡한 형태지. 그럼 더 간단히 표현해줘야겠다. 그치? 그럼 A는 먼저 루트끼리의 곱은 근호 안에서 곱해주자. 어떨 때? 루트 안의 것이 양수일 때. 이렇게. 그럼 요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에 6, 3 약분하고 5,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루트 4니까. 이거 더 간단하게. 근호 안에 제곱이 있는 인수가 있을 때. 근호 안에 제곱이 인수가 있을 때. 근호 밖에 꺼내어 표현해줘야 한다 했지.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B도 루트 7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루트 14면 얘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니까 루트 7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14 즉 더 간단히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2 곱하기 14 즉 2 루트 14의 제곱이지. 맞니? 자, 그럼 얘는 더 간단히 2 곱하기 14라 쓰면 되겠다. 즉 28. 그치?
그래서 얘는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의 2배에다가 플러스 28에서 20 나와줘야겠다. 이렇게 과정 정리할 수 있겠지. 잘 정리했니? 결국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해주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정리해놔. 유유무무, 유유무무. 요게 핵심이야.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유유무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나눗셈도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하나씩 처리해보면 되겠지. 자, 기억. 8루트 24와 2루트 8을 나누면은 2루트 8이 없어져서 좀 곱하면 되지. 근데 뭐라 했어? 유유무무라 했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나누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눠서 한 번에 쓰자 했어. 그럼 8분의 루트 안에 8분의 24. 그럼 얘는 4루트 3으로 간단히 할 수 있겠네. 그럼 기억 맞는 말이지. 니은 마이너스 3루트 12 나누기 루트 6이면은 얘는 루트 6으로 나눈 걸 곱한 다음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합쳐서 계산하자. 마이너스 3루트 2지 6으로 2를 나눴으니까 12를 나눴으니까 따라서 틀린 거네. 자, 그럼 디귿 루트 42를 주의할 거 나왔다. 마이너스 루트 7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은 루트 밖의 유리수잖아. 루트 밖의 것끼리 계산하라 했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잖아. 의미상으로 이렇게. 그러고 루트 안의 것끼리는 루트 안의 것끼리 곱하니까 나누니까 나눌 때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42, 즉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겠지. 그래서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근호 밖에 있던 애니까 마이너스는. 자, 오케이. 그래서 디귿 또 땡. 리을. 그럼 루트 18과 루트 3을 나누면은 루트 3분의 루트 18이니까 루트 3분의 18 한 번에 쓸 수 있다. 루트 6이겠네. 그럼 맞는 말이지, 리을. 오케이. 잘 보이니?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볼게. 시간을 2분 정도 줄 테니까 1-2와 2-2를 책에 풀어봐. 1-2와 2-2.
얼른 떠와. 자, 대략 다 한 것 같으니 1-2 뭐 나왔니? 몇 번? 2번 나오지? 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해서 루트 6 나오니까 땡. 루트 8분의 1 곱하기 루트 8은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서 루트 8분의 1 곱하기 8에 루트 씌우면 루트 1이니까 1이네. 맞는 말.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은 둘이 곱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루트 35가 나오고. 유제 문제 풀어주는 건 따로 안 적어도 돼. 루트 4, 루트 5, 루트 5분의 15, 5분의 12 곱해보면 루트 안에 무리수끼리 곱하니까 루트 3 나오겠지. 그래서 땡. 5번도 2루트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6이 나와야겠다.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2번이지. 자, 2-2는 몇 번 나와? 그치? 4번이 되겠지. 2-2도 얘는 루트 3분의 48은 루트 16이니까 4 맞고, 루트 2는 루트 5분의 15니까 3루트 3 맞고, 얘는 좀 3번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역수의 곱으로 바꿔주면 되지. 얘는 2루트 14분의 5 루트 7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14로 바꿔서 2분의 5. 여기서 4번이 루트 27 나누기 루트 3분의 1은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꿔서 루트 81로 한 번 했으면 얘는 9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네, 5번은 6루트 18을 역수로 곱해서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얘는 2루트 3과 8, 18 약분해서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온다. 그래서 4번이 답이겠지.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게 봐야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 봅시다. 자, 여기서 옳은 거 첫째. 여기 근우가 있는 식은 어떻게 변형을 할까 이거지. 결국 1번이 의미하는 거는 루트 7루트 2에서 7을 근우 안으로 넣으면은 루트 14 되니 이건데 안 되지. 왜? 7루트 2는 루트 안에 한 번에 넣으면 7제곱 곱하기 2가 되어야 돼서. 그럼 얘는 루트 98이니까 루트 14와 다르지. 그래서 1번 땡. 2번 마이너스 3루트 3은 마이너스 27이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의. A 루트 B가 루트 안에 루트 A 제곱 B이려면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함.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루트 한끼리 합칠 때는 안에 것이 양수여야 합니다. 적고 있지? 자, 그래서 맞아 2번 보면은 마이너스 3루트 3은 마이너스 3을 넣을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 3만 넣어서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7이 된다. 3번. 그래서 2번 땡. 3번 루트 300 3루트 10 답니?
얘 루트 300을 이번에는 꺼내보자. 루트 300은 루트 3에다가 100 곱한 거지.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3 곱하기 10의 제곱이므로 얘는 10 루트 3이 맞겠지. 10 루트 3이 맞겠지. 꺼냈을 때. 그래서 유리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무리수를 뒤에 쓴다. 무리수를 뒤에 씁니다. 마치 우리가 2 곱하기 a를 a2라 안 쓰고 2a라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무리수는 나중에 덧셈 뺄셈 할 때 말하겠지만 문자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결국 뭐 3번도 땡이지. 3루트 10과 10루트 3은 다르지. 졸면서 푸는 게 아니면 헷갈리지 않겠지. 자, 4번 5분의 루트 2. 그럼 얘 루트 한 번에 합쳐서 쓰려면 루트 5의 제곱분의 루트 2니까 합쳐서 25분의 2의 루트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럼 4번 땡이네. 달라요. 5번 루트 8분의 루트 9는 따로 쓰려면 루트 9분의 루트 8이지. 근데 여기에서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을 때는 근호 밖으로 꺼내서 가장 간단히 써줘야 한다고 했지. 그럼 루트 8은 2의 제곱 곱하기 2랑 2루트 2.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3. 그럼 여기 있었네. 정답이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3-2번 요것 또한 1분간 풀어보자. 3-2번, 1, 2번 둘 다. 루트 밖에 유리수는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똑같다 했지. 그래서 근호가 있을 근호 안의 것끼리 곱하면 합칠 수 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 3-2번에 2번에 약분해야 돼요. 약분을 한다는 게 어떤 말이니? 밖에 빼야 돼요. 숫자? 네, 밖에 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밖에 안 빼면은 동량 정리 안 한 것처럼 들 처리를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꺼내서 쓰는 게 좋아. 대학교에서는 뭐 별 신경 안 쓰는 거거든. 대학교 수학. 자, 봅시다. 1번 3루트 2는 더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 루트 안에 한 번에 넣으려면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얼마? 18. 그러면은 그게 루트 a와 같으니까 a가 18. 루트 20은 얘는 4 곱하기 5니까 20이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얘 간단히 2루트 5로 쓸 수 있으므로 b가 얼마야? 5가 되겠지. 따라서 더하면은 23이 답이겠다. 어렵지 않지? 쉽지? 자, 루트 48 얘도 16 곱하기 3이니까
얘는 4루트 3으로 나올 테고 72도 뭐니? 제일 간단히 하면 36 곱하기 2까지 묶어낼 수 있지. 헷갈립니다. 72 이런 수. 그러면은 얘 7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돼. 2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이잖아. 72가. 그치? 그럼 지수 짝수로 묶으라 했지. 지수 짝수. 그럼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 있으면 2의 제곱과 2는 제곱까지 3도 제곱까지 묶어낼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루트 72는 그럼 얘는 6의 제곱 곱하기 2로 생각하면 되겠지.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럼 가장 컴팩트하게 묶어낼 수 있겠지. 촘촘하게 가장. 그럼 6루트 2니까 b가 6이지. 그치? a가 4고. 그럼 루트 ab가 루트 24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된다. 루트 24 그냥 쓰면은 틀리게 할 수도 있어. 틀리게 돼. 제일 간단한 폼이 아니니까. 더 간단히 얘는 38에 24니까 4, 6에 24. 그럼 4 곱하기 6이니까 지금 처음으로 개념 나가는 거라 이렇게 24를 친절하게 4 곱하기 6으로 쓰는 거. 이게 적응이 되면은 바로 2루트 6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이거 뭐 제곱수 인수로 달고 있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야 뭐 2루트 6이겠지.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가자. 유형 4. 루트 AB가 지금 루트 3이 A고 루트 5를 B라 할 때 루트 45를 A, B를 사용하여 나타내자. 이거 뭔가 좀 비슷하지? 뭐랑 비슷하냐?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뭐 했어? 수를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문자화식의 단항식 계산이 좀 많았잖아. 그런 지수공식 써가지고 표현하는 문제들이 비슷해. 얘도 얼굴 비슷해. 결국 루트 45를 루트 3, 루트 5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니 이거지. 근데 루트 45는 더 간단히 하면은 95, 45니까 3루트 5로 쓸 수 있지. 루트 9를 앞으로 빼내서.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3루트 5인데 여기에서 중점에 두는 건 뭐냐?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5로 보자는 마인드겠지. 그치? 그래야 A, B를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따라서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B가 되겠지. 자, 이해됐니? 결국에 얘가 3루트 5가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루트 45가 루트 9 곱하기 루트 5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라 했지. 요게 메인 아이디어였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4-2번도 1분간 풀어보자. 30초 얘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요. 30초 풀어보자. (150이) 어떻게 소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봐야겠지. 어떤 제곱수로 묶이고 그런 것들을. 거대한 힌트를 주자면 150은 25 곱하기 6으로 묶이겠네. 자, 해결해 봤니? 답이 나온 문항 번호
현재 몇 번이 손가락으로 풀어낸 사람들 2명 정도 푼 것 같네. 자, 요거 보면은 뭐야? 루트 105 못 푼 친구들 봐봐. 루트 150은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 얘는 5루트 6으로 묶이지. 근데 5루트 6은 다시 말해서 5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한 거잖아. 그럼 얘는 5, A, B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자, 그 다음으로 분모의 유리화 드디어 왔다. 결국 A, B의 값을 찾재. 얘는 더 간단히 표현했을 때 뭐가 되니 이거지. 근데 루트 27은 얘도 제곱인 인수 다 알고 있잖아. 3의 세제곱이니까 3루트 3으로 바꿔주면 이제 분모의 루트 3이 있는데 우리가 찾는 꼴은 분자의 루트 3이 있는 거랑 똑같이 루트 3을 밖에서 곱해준 거니까. 그럼 얘를 유리화 해줘야겠지. 유리화는 어떻게 한다? 3루트 3분의 5에다가 여기에서 같은 수, 같은 무리수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몽땅 곱해줘. 그럼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루트 3이니까 9분의 5 루트 3. 그럼 A는 3분의 5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2루트 5는 2루트 5분의 1은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같은 수 무엇? 루트 5분의 루트 5. 분모의 루트 5 곱하고 분자에도 루트 5 곱하면 분모의 무리수가 분리수가 됐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5분의 루트 5니까 10분의 루트 5가 되겠지. 아하, 그럼 B는 얼마? 10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잘못 쓴 게 있지. 3분의 5가 아니라 9분의 5지. 그치. 그럼 둘의 곱으로 A, B의 값 18분의 1 나오겠다. 어렵지 않지? 분모의 유리화는 결국 분모 분자의 같은 무리수를 똑같은 만큼 곱한다. 그래야 1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5-2도 1분간 풀어보자. 종칠 때까지 풀어보자. 5-2번도